고용 90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는 고용보험 그 취득일과 그 다음에 해당 안 되는 그 이사 물론 했지만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1번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즉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법원에 하는 그 재판 청구와 같은 그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재심사 청구인은 법정 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 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요게 이제 틀린 내용이죠.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심사 청구를 받으면은 30일 이내에 그 심사 청구에 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형제 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요 내용은 맞지가 않습니다. 1-98번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 요 내용이 돼 있지요. 그다음 91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취업촉진수당 하면은 조직이익광이다. 이걸 딱 떠올려야 됩니다. 조기 재취업,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 조직이익광. 그래서 조직은 안 나와있고 이광, 조직이익광 나와 있죠. 근데 특별연장급여 이거는 없지요. 이렇게 조직이익광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방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셔야 될 거예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돈을 받고 직업을 소개하는 거죠. 직업을 소개해 주는데 알선해 주는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직업 상담사 시험 안 쳐도 되네. 지방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이거하고 달라요. 이 직업 상담에 대한 업무의 일부가 유료 직업이에요. 일반 직업 상담 있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 자격증 취득하면은 딴 직업 상담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유료 직업 소개 사업도 할 수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담당자로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도 요거는 할 수 있어요. 일부분이에요. 직업상담소 역할 중 일부분.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담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1년이 아니고 다 2년입니다. 경력은 2년이 돼요. 2년, 요것도 2년, 요것도 2년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노무사 자격을 가지면은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역시 직업 상담 전체에 대한 일은 또 직업 상담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 내용의 문제가 자주 나와요. 요거를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어요. 무료로인 경우에는 무료는 전부 다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무료는 신고. 유료는 뭐냐면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유료지급 소개 사업을 한다, 지급상담소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산 같으면 서산시청에 등록을 해요. 무료는 그냥 신고를 하면 돼요. 근데 무료는 신고, 유료는 등록인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내는 어떻게 하냐면 지자체장, 지자체. 그 다음에 국외는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는 국외는 뭐 서산시장이 미국 뭐 이런 것까지 관할할 수 없잖아요. 이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유료는 등록을 하는데 국내는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하고 국외에 유료 지급 소개 사업을 하려면 이건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내는 지자체장, 국외에는 누구?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무료는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료는 뭘 한다? 등록을 해야 된다. 요거예요. 요것도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유료 지급 소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로 구분해서 무료는 지방자치단체 신고고 무료는 전부 다 신고예요. 유료는 다 등록이고 국내는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이렇게 시스템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유료지급 소개 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인자로부터 먼저 돈을 뭐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명으로 정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우리가 고급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은 뭐 회사의 상무나 전무라든가 대표 이런 게 이제 전문 인력이거든요. 요새는 소유주와 경영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인자로부터. 우리가 이런 경우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헤드헌터라고, 헤드급. 헤드급을 할 때는 뭐냐면은 미리 뭐냐면은 구인자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인맥이 광활하고 하면은 이 헤드헌터 이게 상당히 수입은 돼요. 역량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구인자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되겠죠. 회사 대표를 아니면 전무나 상무 이런 임원들을 소개해주는 뭐 이런 걸 우리가 헤드헌트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누구든지 어떤 명목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요 말을 생각해요. 누구든지 어떤 명목으로든 구인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에 이익을 취했으면 아니 된다가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헤드헌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구인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같이 우리가 요 세 개를 종합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되거든요. 원래는 선급금 받을 수 없는데 헤드헌터인 경우에는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자로부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돈을 못 받는다 하는 말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와 더불어 이제 유료 무료 지급 소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3회까지 일반 중요한 이론은 다 거진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93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이 자주 나오죠. 이거 3년. 같은 문제가 반복 나오죠. 94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은 근로자 파견을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위험한 일을. 그럼 뭡니까? 대상 업무가 아닌 거 위험한 걸 찾으면 되죠. 위험한 거. 뭐가? 1, 2, 3, 4번 중에 뭐가 주유하는 거, 행정하는 거, 음식하는 거, 선언 같은 경우. 어느 게 위험합니까? 당연히 배 타고 나가는 건 위험하죠. 그래서 4번이 근로자 파견, 이런 위험한 일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앞에도 한번 비슷한 문제를 한번 했지요. 고용정책기본법률상 근로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근로자의 정의에서 1-85분 할 때 엄청 열창을 했습니다. 항상 근로자의 정의가 나오면 항상 첫 번째 뭘 보라고? 법을 보라고. 법이 뭐냐면은 첫 번째 근로기준법인가 아닌가 그걸 봐야 돼요. 근로기준법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거는 문제가 유사 문제가 한 문제 이상 이렇게 응용이 돼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정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근로기준법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예요. 이게 뭐냐면은 근로자의 정의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고용정책 기본법령상이니까 일단 우리가 근로기준법인가 아닌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로기준법이 아니다. 이 고용정책 기본법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취업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기타, 급료, 이에 준한 수입에 의하여 생활한 자 이런 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2번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무슨 법에 해당된다고요? 근로기준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로기준법 정의 같으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근로기준법을 묻는 게 아니고 고용정책기본법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혼돈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열심히 노래하는 이게 허공을 도는 메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사업 중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요거예요. 고용된 사람, 취업한 사람이죠. 그리고 연장 취업 안 했지만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그래서 3번이 맞는 겁니다.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거는 뭡니까? 임시 근로자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96번입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초심사 자료란 구직자 응시 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우리가 기초가 있고 입정이 있다라고 했죠. 입정은 뭡니까? 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나는 무슨 자격증이 있다, 무슨 학교를 졸업했다, 이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이게 입정 자료가 됩니다. 기초심사 자료는 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이게 가장 기초심사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초심사 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사용하여야 한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용24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표준 양식이 있지만은 그 회사마다 그 요구하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장은 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그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3번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게 틀려요. 항상 요 틀린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공무원은. 왜 안 될까? 법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안 될까? 공무원은 이보다 더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97번입니다.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 취업규칙, 예, 근로계약도 있고 취업규칙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취업규칙은 누가 정합니까?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정합니다. 아시겠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사용자 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돼요. 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협의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동의를 못 해주면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못 해, 이게 모순이 됩니다. 아시겠죠? 동의를 안 해주면 신고를 못 한다. 그러면은 1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협의하면 돼요. 그런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근로자에게 아주 불이익이 되는 그런 조항이 많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럴 경우가 있겠죠. 왜? 꼭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하니까. 자, 그럴 경우에 해결책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고용노동부 봐서 이거 엉터리다. 이건 단체 협약이나 이렇게 법령에 어긋난다 하면은 이걸 변경을 명할 수, 고쳐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근로계약 쓰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쓰긴 그냥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엉뚱한 걸, 그 내용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사인을 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아이고, 큰일 났네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취소하고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좀, 기분이 좀, 편치 않으면 다시 써도 되지만은,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합리한 근로계약은 뭐냐면은 그 부분은 아예 무효가 돼요. 1, 2, 3, 4, 5 중에서 3번이 뭔가 너무 불리하다. 그러면 요거 자체는 무효예요. 써도 안 쓴 거와 똑같아요. 나머지는 유효한데 그 자체는 아예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다시 강조를 하지만은 취업규칙 작성 시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법과 임의법 이렇게 있죠. 하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법. 98번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수집해야 할 정보로 명시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 여러분들 보더라도 쭉 알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이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기나 주민등록초본 장애 정보 들어가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이게 고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수집할 정보로 명시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용정보 시스템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파는 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기억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남녀 고용평등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들 사업장에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대신 동거는 친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 회사에 사촌도 있고 이렇게 있다, 이게 건물한다.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건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따로 다 주택을 하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자기 집에서 친족이니까 같이 거주하면서 이렇게 주택을 할 때, 같은 기숙사에서 주택을 할 때, 이럴 때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한다. 가사 사용인은 예외 지역이라고 봅니다. 선언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요거는 위에 게 해당됩니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적용 안 되는 경우는 2번, 3번이에요. 동거는 친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가사 사용인, 요거 외에는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3-100번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훈련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할 때 그랬죠. 목적, 방법 둘 중에 하나씩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했죠. 자, 목적은 양향전이라고 했고, 이건 자주 나옵니다. 1-96 복습이죠. 방법은 지편원이라고 했어요. 양전, 그러니까 집체훈련은 방법이죠. 모아서 하는 방법, 목적하고 다르죠. 집체훈련, 현은 현장훈련, 원은 원격훈련, 즉 사이버훈련,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는 이렇게 간단히 이제 복습을 한 거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3회는 끝났습니다.